수원의 12번째, 언제나 우리가 널 지킨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응원가 가사죠. 우리를 가장 잘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원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폭풍우가 몰아쳐서 팀이 뒤흔들릴 때나 그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이 팀을 응원하고 지켜왔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팀을 응원하기 위해 장시간 입장 대기 줄도 서고 매경기 경기장 가득 채우며 우리가 널 지킨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매경기 승리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이죠. 이 팀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강등의 현실도 우린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이 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경기는 앞서 해왔던 경기보다 적게 남아 있습니다. 결과라는 성적표가 우리를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을 텐데요. 우리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우리는 수원의 12번째, 언제나 우리가 널 지킨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 모여주셨습니다. 팟캐스트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 오늘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해오신 언제나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패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간다. 골다방 무효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원정 경기 다녀온 청주 사는 개랑 강윤입니다. 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원정이었죠. 거너스는 이제 컨셉이 됐나봐요. 끝까지 간다. 네. 누가 뭐래도 이길 때까지 간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아니, 이젠 댓글들도 그러니까요. 오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하는 글들이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제가 댓글뿐이면 말을 안 하죠. 인스타 DM으로도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헐. 아니, 뭐 농담이죠. 예, 어떤 분이 형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야, 이게 자꾸 컨셉이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이기는 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꼭 오셔서 승리를 맛보시라고 그렇게 또 답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응원해주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네. 아니, 제가 그 경기날 건어스님한테도 얘기했고 댓글에도 남겼는데 이 건어스님 첫 직관이 올 시즌 첫 직관이 무득점 패배였고 두 번째 직관이 무승부로 승점 1점 0대0이었나요, 그게? 청주전. 그 0대0. 그리고 이번에 또 청주전이 이제 두 골 득점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0, 1, 2거든요. 이제 숫자 3의 차례예요. 승점 3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승점 3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경기 분명히 이길 거다. 꼭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건너서 탓입니다. 이 모든 원인. 원인은 맞는데 한 번 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다음에는 기필코 건너스가 정말 여수 아저씨 말에 의하면 쌈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승점 3점을 반드시 가져올 거니까 조금만 양해 또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주 원정 끝나고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괴로운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진짜 이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때부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언제까지 못 이기는지 한번 보자. 언제까지 못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음 원정을 위한 빌드업을 쌓고 있습니다. 빌드업이라 하면 잦은 설거지와 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건너스가 갈 수 있는 직관 주기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텀이. 뭐 그렇죠, 사정상.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다음 경기 지금 가려고 막 빌드업 하더라고. 언제냐고. 꼭 성공하고. 이게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또 상대를 또 가려서 가야 되는 게 또 잘하는 강팀이랑 하는 경기에 갔다가 또 지거나 비기면 아예 매장당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길 법한 경기를 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죠. 천안전이 적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약팀이라도 건너스가 가면 네. 그렇습니다. 의미 없다. 하여튼 뭐 빌드업 잘 쌓아서 또 빨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현님께서는 청주전 끝나고 또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벌써 우리가 3일 지났잖아요. 토요일 경기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근데 뭔가 아직도 경기 직후같이 좀 생생한 기분이 있어요. 또 우리 브이로그 올라온 거를 바로 봐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또 구단 비하인드 영상을 봐서 그런지 경기 결과 빼놓고는 귀한 손님들이 저희 동네 오셔서 대접하려고 나름 코스도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아주 저는 꽤 즐거운 하루였거든요. 경기 빼놓고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좋으면서도 뭔가 아쉬운 마음이 남아서
묘한 기분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청주 원정에 또 청주 사시는 강요님께서도 저희 다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거너스 또 간만에 왔고 브라이언도 오고 진짜 거의 뭐 빅베어 빼고는 다 모였어요. 총출동을 했는데 그러게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다 모이니까. 특히나 그 추천해주신 중앙모밀인가요? 네, 중앙모밀. 네, 그래서 냉모밀집 거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가 꽤 오래돼가지고 정말 그 모밀 단품으로만 운영하시잖아요. 그 가보신 분들은 들어가실 때 보일 텐데 정말 커다란 솥에서 메밀 그 육수를 뱅글뱅글 돌리고 계시거든요. 직원분이. 그거를 계속 퍼주시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청주 오시면 가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백반기행에 나왔던 봉용 불고기와 중앙모밀은 한번 추천해 볼 만한 식당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맛있게 점심도 사주셔가지고 참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 카페도 좀 특이한 곳 갔다 왔잖아요.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그 오래된 건축물들이 옛날 구시가지들에 많이 있잖아요. 청주도 되게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가 김수근 선생 아시죠? 우리나라 고트 건축가신데 그 김수근 선생이 설계했던 오래된 목욕탕인 학천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욕탕의 내부를 수리해서 1, 2층은 카페로 그다음에 3, 4층은 불고기집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갔던 1, 2층이 그 목욕탕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컨셉추얼하게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분위기가 꽤 재밌어가지고 같이 가봤는데 정말 재밌고 좀 신선했습니다. 예, 그 이름이 뭐였죠? 목간통인가? 목간, 그냥 목간, 카페 목간. 카페 목간. 근데 또 우리가 한 3시간 전부터 가서 줄을 섰잖아요. 네네. 또 비지정석이어서 네.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날도 네. 더운데. 저희도 나름 일찍 갔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한 3, 400명 계셔갖고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먼저 가서 줄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앞에 한 1, 200명 이상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계속 줄을 서더라고요, 뒤로. 참 우리 팬들은 줄 서는 거 잘해요. 인내심 하나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봐요. 또 그 저희 줄 서고 있는데 많은 분들 또 지나가시면서 저희 또 인사해 주시고 맞아요. 심지어 청주 서포터 분께서도 저희 알아보시고 잘 보고 있다고 좀 신기했어요. 그 청주 서포터 분이 잘 보고 있다고 할 때는 제가 약간 흠칫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딱 얘기하면은 다 아실 만한 관련된 분이신데 이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 심지어 전날 업로드된 팟캐스트인데도 듣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핸드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기억나세요? 네네네네. 네, 기억나요. 그게 저는 그날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감동적이랄까? 노래 가사를 핸드폰 배경화면, 바탕화면 적어 놓으셨죠.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좀 울컥 포인트가 와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음에 저희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맥주 한잔 하시죠. 출연도 해주시고. 네. 꼭입니다. 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꼭 저희와 함께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는 크러쉬입니다. 거너스가 요즘 크러쉬에 빠졌습니다. 크러쉬 맛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크러쉬 먹고 거너스가 오랜만에 광분한 걸 봤어요. 맞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예. 목 두셨어. 난 처음 봤어, 목 쉬는 거. 난 너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술 취해서 그런지 듣지를 못해. 마일락 쿠키 꺼내라고를 제가 진짜 거짓말하고 한 10번 이상 외쳤던 것 같아요, 진짜. 이성의 끈을 놔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그 령은 씨는 막 웃고 있고 버너스님은 뭐라고 막 소리치는데 지민이는 카메라에 대고 막 뭐 얘기하고 있고 저 멀리서 막 저는 소리 지르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들끼리 각자 할 얘기만 했다 이거지. 맞아요. 진짜 응원하다 목이 쉰 게 아니라 그거 소리치다가 목이 쉬었다니까 진짜. 난 그렇게 미친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처음으로 저희가 모여서 맥주 한잔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맞아요. 다 모였을 때. 네. 제가 솔직히 좀 풍치가 있어서 가지고 맥주를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안 마시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 맥주를 거의 뭐 술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모여서 한잔 한다니까 저도 이제 마셨는데 그게 별거 아닌데 그거 짠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고 있을 때 후반전에 맥주를 사서 한 잔 마셨잖아요.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네. 그래서 그 맥주 덕에 텐션이 안 떨어지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맥주 때문에 동점골 들어가서 소리 막 치고 나니까 핑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기증이 심하게 어지러질했어요. 왔어. 네, 어지러질했어요. 아니 그 브라이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맥주를 한 잔 먹어서 텐션이 올라갔다.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걸 루틴 삼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중독자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절대 음주운전은 안 했고요. 그날 그쵸. 예, 다 차를 안 가져오시거나 이제 같이 오신 이제 안 마신 분이 운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이 준비해 주신 강효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그 야외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는데 부페 유니폼 입은 사람이 지나가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번 4월 달에 열렸던 청주 원정에서도 그 입장하는 사람을 봤어요. 부페 유니폼 입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주 유니폼이나 아니면은 그 해외 유니폼이면 몰라도 굳이 상관없는 K리그의 타팀 유니폼, 그것도 우리랑 관계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날 막 청주가 진청색이잖아요, 구호가. 네. 그래서 PSG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죠. 홈석에 들어갈 수 네. 있어. 근데 서울 유니폼은 홈석도 원정석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냉정하게는. 되는데 네. 4월 달에는 제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봤거든요. 근데 구경하러 그거 입고 오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입장하려고 왔을 텐데 네.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감이 무척 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한 행위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팀 관객들 전체가, 그 팀은 서포터즈가 아니라 관객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 팀의 관객들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존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네, 근본이 없잖아요. 스스로 빛나지 않는. 네, 스카바티 극락축구단 저희가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대충 이유가 나오는데 시작 자체부터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너스는 어떠셨어요? 영상에도 저희 브이로그에도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그 정도 정성이면 우리 팬 아닌가? 아니 뭐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진짜 인스타에 많이 맞아요. 박제되셨던데 그래요? 아, 몰랐어. 예. 원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는 확실히 봤다. 청주에 사는 북페 팬 하면 이제 그분을 떠올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응원하는 팀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희 수원 팬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수원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수원 굿즈를 뭐 MD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함부로 또 개차반처럼 행동하면은 또 조금이라도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행동을 보고서 또 그 팀의 수준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요즘은 또 커뮤니티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2대2로 비긴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수원 팬분들은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 좋은 얘기로 마무리해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축구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 열린 청주 원정, 지난 서울 이랜드전에 패배를 지어야 했기에 또 승점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먼저 이 경기 패널분들 모두 다 직관을 다녀오셨는데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각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옥과 천당을 모두 오간 기분이었고요. 청주하면 수비가 강한 팀이지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기를 좀 살펴보니까 다득점 경기가 꽤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캐치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반에 멀티골을 내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났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혼쭐이 났던 경기였죠. 네, 저의 소감은 김포가 이 수원 파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그것을 이랜드가 완성시켰으면서 또 충북 청주가 그것을 아주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서로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냉정하게 봐서는 더 잘 준비한 것이 청주였다. 감독님도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수원이 중앙 빌드업을 이제 준비했다라고 저는 봤는데 청주의 활동량에 그것이 완벽하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병 감독님과 수원의 대응이 후반전에 굉장히 좋았고 매우 어려워졌던 경기에서 승점을 챙긴 것에 그래도 만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파회당했다는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경기 전에 우리가 내내 몰아붙이고 상대가 잔뜩 내려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 빗나간 것 같아요. 중원서부터 충북 청주가 강한 저항과 적극적인 허스 플레이 등으로 우리를 몰아세웠거든요. 전반전은 우리가 아주 부진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전반전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청주는 5백의 수비를 두고 전방 5명이 적극적인 압박을 구사했는데요. 특히나 우리의 주 빌드업 루트인 장석환, 이기재 쪽으로의 압박을 아주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격수를 향한 패스를 많이 시도했는데요. 청주가 이 상황조차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중원에서 김정현, 김선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이규동이 뒤로 내주는 볼을 커트해내면서 빠르게 역습을 이어갔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끊겨버렸어요. 또한 청주 진영에서 볼을 빼앗았을 때는 중원을 거치지 않고 전방으로 롱볼을 투입하면서 세컨볼을 노리는 공격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나 장석환 선수가 고전을 많이 했고요. 실점 이전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최윤경 감독이 이랜드전을 직관하면서 우리 전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했다라고 밝혔어요. 다소 이게 수비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감독인데 이 경기를 보면서 이 최윤경 감독을 원하는 팀이 계속 있고 이 사람이 K리그에서 잔뼈를 굽은 감독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좀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앞선 서검에서 말한 대로 김포의 고정훈 감독이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를 묶는 전술로 효과를 보면서 변성원의 그 좌측 빌드업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고 지난 팟캐스트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랜드가 완벽하게 수원의 사이드를 봉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버너스님 말대로 청주는 활동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앞선 팀들이 제공한 방식을 자신의 나름대로 구현을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다라고 봤어요. 저한테 가장 먼저 이 경기를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건 구현준 시프트라는 이름을 지어줘도 될 정도로 유연한 수비 전술이었어요. 청주의 선발 3백은 우측부터 최준혁, 이한샘, 베니치오였습니다. 구현준 선수는 좌측 풀백으로 출전을 했는데 청주는 좌우 풀백인 김명순과 구현준이 내려오고 중앙 미드필더가 가능한 최준혁이 전진하면서 폭백 형태로 공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최준혁이 보니까 광주에서 임대원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이런 전술의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드필더 플레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는 선수구나. 그리고 이 선수가 3백을 만들었다가 중앙으로 가담했다 하는 게 유연하게 작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저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수비 시에는 다시 3백으로 전환하면서 수비를 두텁게 구성하고 또 3백이지만 좌우 풀백이 내리면서 사실상 5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베니치오 선수가 수비적인 가담을 해주면서 구현준 선수에게 빌드업 시 자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현준 발에서 좋은 전진 패스들이 나오면서 위협적인 공격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날 구현준 선수는 공격 진영 내에서 올라가서 우리 진영 내에서 7개의 패스를 성공시키고 풀백 자리에서 16개 전진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특히 이제 전방에 포진한 이 3명의 스리톱이 나왔잖아요. 청주에 탈레스하고 정민호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3명의 선수에게 11개의 패스가 성공이 돼요. 그러니까 건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수원 미드필더들이 쉽게 패싱이 되는 거예요. K리그 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가끔 월별 기록 같은 거 나올 때 패싱 지수가 나와요. 선수가 패스 한 번으로 몇 명의 선수를 건너뛰었는지. 아마 이 경기만 놓으면 구현준 선수가 그거 1등 할 정도로 좋은 패스로 수원의 이 수비 선수들을 패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는 최준혁과 김선민을 이용한 미드필더의 압박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충북 청주전에서 수원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이드 빌드업과 다른 빌드업 패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건너스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이걸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중앙을 이용한 빌드업을 사용했는데 투톱에 가깝게 포진한 전방에 이규동이나 파울리뉴가 상황에 맞게 둘 중에 한 명이 미드필드로 내려와 주면 거기에 중앙 수비수인 한호광이나 장석환이 패스를 투입하고 다시 우리 미드필더인 이종성이나 홍원진에게 내주면서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중앙 미드필더 둘이 우리 톱 선수를 따라 내려온 수비수들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좌측 측면이나 아니면 톱 뒤에 있는 빈 공간인데 뒤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해서는 상대의 커버가 좋았고 결국 측면이 열려요. 그래서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이종성이 전진하거나 우측에 있는 이시영이 전진해서 공격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빌드업을 짜왔고 성공을 시키긴 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려워했었는데 이게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빌드업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날 경기에서 그 센터백인 한호강, 정석환 그리고 후반에 투입된 조윤성이 전방에 위치한 이규동과 파울리노에게 연결한 패스가 총 18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패스는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받고 다음 과정이 어렵게끔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미드필더에게 내준 패스가 11개예요. 한 7개 정도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빌드업 기회가. 그리고 패스 수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미드필더들에 대한 압박 혹은 전방 선수들에 대한 압박이 아주 좋아지면서 우리 빌드업이 제대로 시도되지 않는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고 결국 그게 우리 경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주 공격 루트가 왼쪽에 중심이었다면 이게 좀 중앙으로 좀 갖고 오면서 변화를 모색했는데 그게 청주가 그마저 대비를 잘 하면서 무력화됐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또 그렇게 강윤님께서 청주전 프리뷰에서 김선민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중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싱 또 충북 청주의 강한 중원 압박 난리가 났습니다. 상대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보는데 김선민 선수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 김선민이 우리 예상한 대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좋은 압박과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드리블이나 패스를 끊어서 루즈볼을 만드는 것을 차단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드리블이나 패스를 끊어서 소유하는 것을 인터셉트라고 하는데요. 차단을 4회, 인터셉트를 3회나 기록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루즈볼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행위를 획득이라고 하는데 획득을 15회나 기록을 합니다. 이 팀나 최다일 거고 양팀 합쳐서도 최다일 거예요. 좋은 압박으로 수원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주변 동료와 호흡을 맞춰서 수비의 행공에 소유권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패스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역할도 맡았고 그러면서 김선민에게서 나온 패스 중에 센터백이나 아니면 사이드 풀백한테 전달된 패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된 볼을 다시 안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패스를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슈팅도 3회나 시도하고 유효슛도 한 번 있어요. 전반전에 박지민 선수가 막아낸 슛이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갔군요. 네, 공격 가담까지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요. 위치를 보시면 가끔은 그 장석환 선수 앞에 김선민 선수가 있을 정도로 전방 압박에 도움을 줬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 홍원진을 대인 마크하고 그래서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이번 경기 예상을 하면서 김선민이 날뛰기 시작하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지 않길 바랬던 예상이었는데 들어맞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어스님은 김선민 선수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얄미워. 네, 경기를 다시 보니까 우리가 볼을 잃어버리는 장면엔 항상 김선민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홍원진 선수를 아예 지워버리기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김선민 선수가 위험한 파울을 2차례나 범했는데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리고 중계로 다시 보니까 잔디 탓을 하면 안 되는데 선수들이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틈에 달려들어서 공을 뺏어내더라고요. 토동토동 튈 때. 네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강윤님께서 우암산 깡태라고 무심천 하셨잖아요. 깡태. 네, 무심천 깡태. 진짜 프랑스의 깡태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진짜 욕이 아닙니다. 미친 개 한 마리가 경기장에서 날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중원 싸움을 어렵게 가져갔던 그 이유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가 언급을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연달아 2골이나 내줬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연달아 2골이 나왔는데 이 2골 장면 모두 어떻게 실점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실점은 전반 40분경 수원 진영 가운데서 얻어낸 프리킥을 구현준이 날카로운 왼발로 우리 골문 근처로 붙입니다. 충북 청주는 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준비한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우리 진영으로 넘어와 있었고 키커 2명을 제외한 8명의 선수가 우리 문전에 포진을 했어요. 이 다수의 상대가 포진해 있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은 청주의 모든 선수들에게 마크를 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레스가 자유로운 상황으로 헤더를 골문 앞에 딱 떨어뜨렸고 그것을 베니치오가 밀어 넣으면서 첫 번째 실점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실점은 더 아쉬웠는데요.
실점 직후 42분경, 우리가 40분에 실점하고 바로 42분경 길게 넘어온 공중볼을 한호강 선수가 장석환 선수에게 헤더로 넘깁니다. 근데 이때 장석환 선수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콜플레이를 해서 골키퍼한테 넘겼으면 별거 아닌 상황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 상대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 사이드 아웃을 시키면서 소유권을 내주고 맙니다. 이 진영이 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스로인이 빠르게 이어졌고 스로인을 받은 윤민호가 다시 김명순에게 내주고 김명순이 좋은 크로스를 문전 앞으로 투입해요. 그리고 우리 수비는 앞쪽으로 세도하는 정민우에게 모두 쏠렸고 그 뒤로 넘어간 공을 상대 미드필더 김정현이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하게 됩니다. 네, 참 뼈아픈 실점 장면들 들어봤는데요. 실점 장면들만 보면은 아쉬움이 참 큽니다. 당연히 내줘야 되는 골은 없지만 특히나 최소한 한 골 정도는 안 내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점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주의 세트피스가 잘 준비되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마킹을 놓치니까 공의 시선이 쫓아가서 뒤로 돌아온 선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상대의 준비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번째 실점이 정말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우리 안일한 대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봤는데 이 콜플레이 부적으로 압박이 들어온 선수에게 패스를 준 게 이 전남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네, 전남전에서도 그 장석환 선수가 이재욱 선수한테 상대가 압박하는데 그냥 내주는 바람에 쉽게 뺏기거든요. 그런 안 좋았던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또 무너진 진영에서 킥하는 선수 쪽에 4명이나 쏠려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상대는 공격이 드로인 받는 선수 다시 내줘서 킥한 선수 2명밖에 없는데 우리 4명이 거기에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 바람에 중앙은 수비가 얇아지고 또 세도하는 선수에게 집중하느냐고 뒤로 돌아온 선수를 놓친 장면이 우리 첫 번째 그 세트플레이에서 실점한 것과 너무 또 똑같은 장면이라 이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서 보여진 거라 그게 너무 더 아쉽다. 이런 거는 좀 빨리 피드백이 됐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첫 번째 골은 뭐 사실 청주 선수들을 다 놓쳤어요, 저희가. 그래서 칼레스가 프리하게 헤딩을 했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강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스로인 한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가기 전에 한호강 선수가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뒤쪽을 계속 가리키거든요. 뒤쪽에 선수를 마크를 해라 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를 커버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헤딩을 콜플레이가 안 돼서 헤딩을 뭐 걷어내는 그런 과정도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한호강 선수가 얘기한 걸 우리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선수들이 보면은 다 크로스 올라오는 공만 보고 있거든요. 공간을 보지 않고. 그래서 첫 골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바로 실점이 되는 바람에 두 번째 골은 개인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막을 수 있을 법한 그 장면들이 몇 번이 있는데 그게 다 지나가지면서 실점된 거라 참 아쉬웠어요. 먹으려면 어떻게든 먹는다고 모든 게 패싱되면서 실점을 했던 것 같은데 건너스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멘탈적인 부분 우리가 충북 청주를 상대하면은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게 컸을 거고 또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라는 그런 멘탈적인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을 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 골 먹고 나서 이게 전반전 끝날 무렵에서 이렇게 먹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중반쯤에 먹었으면은 추가 실점이 계속해서 나올 법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예. 멘탈적인 부분도 좀 컸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먼저 넣으면 늘 거고 저는 경기 중에도 제가 건스님이랑 경기 보면서 얘기했던 장면 중 하나가 우리 빌드업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안 통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선수들의 그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황한 것도 있어 보여요. 네네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변상환 감독 취임 이후로 준비해온 것들이 상대에게 어느 정도 통했잖아요. 결과를 못 내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부족한 해서 결과가 안 났지 빌드업 패턴은 통했는데 그 빌드업 패턴 자체가 막히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경기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차라리 전반에 두 골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후반 시작하고 후반에 추가골을 먹혀서 2대0이 됐다면 아마 진짜로 무너졌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대응이 같아요. 더 늦었을 수도 있고. 예. 차라리 전반에 두 골을 먹히면서 그렇게 끝나서 저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청주 선수들이 강하게 막 피지컬로 누르고 반칙하고
심판 잘 안 불어주고 이러니까 선수들이 약간 어른 게 아닌가. 음. 진짜 멘탈적으로. 예, 몸이 막 긴장이 돼서. 그 감독님이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다 도망가면 어떡하냐. 밖에 있는데 쪽팔려서 못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청주 선수들이랑 같이 막 몸으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한테 공 주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다 보니까 더 플레이가 안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리버풀의 그 새로 온 감독 아르네 슬롯이 첫 경기에서 전반전 부진하자 라커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1대1 경합에서 지면은 이길 수 없는 스포츠다, 축구는.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얘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 말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점 장면이 팀이 전체가 잘못했기에 실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날 경기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그렇고 우리 양영모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박지민 선수가 대신 나오고 있는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정감이 떨어져 보이는데 각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박지민 선수가 훈련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콜플레이나 수비 리딩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선방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전남전에 조성원 선수가 후반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계속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박지민 선수가 기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수비뿐만 아니라 골키퍼 선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오늘 비하인드 영상에서 박지민 선수 이름이 거론이 됐죠. 네, 그렇죠. 예, 선발 뭐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다음번에는 골키퍼도 좀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강효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성훈 선수가 나온 건 안양전. 응. 아, 네, 안양전. 혹시나 이제 또 이거 지적하시는 댓글 달릴까봐 네. 내용에다 먼저 정정을 하고요. 이거는 편집하면 안 되겠다. 살려야 돼. 안양전.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중계를 보거나 직관을 봐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수들이 플레이하고 있는지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리딩이나 건우스님 말하는 대로 콜플레이 이런 거는 좀 아쉬운데 저는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골키퍼가 콜플레이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한호공 선수가 볼 처리를 하려고 뛸 때 마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축구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겹치는 상황 있을 때 마이볼 외치면서 가잖아요. 마이! 네. 유명하죠. 그쵸. 어쨌든 그런 거 뭐 호강 이렇게 불러서 자기한테 달라고 표시를 하든 어쨌든 그런 신호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호공 선수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안전한 쪽인 사이드 쪽, 좌측 사이드 쪽으로 헤딩 클리어를 하다 보니까 장석환 선수한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호광 선수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선수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생각해 보이는 거고 더 좋은 판단을 하려면 그런 콜플레이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점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박지민 선수의 잘못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런 네. 콜플레이에서의 아쉬운 게 하나하나가 보인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골키퍼한테 가는 패스들이 많아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 이랜드전도 그렇고 이번 청주전도 그렇고 그런데 골키퍼가 패스를 받았을 때 결국 골키퍼가 공격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데 어떤 고민도 없이 장석환한테 받으면 한호광에게 받으면 장석환에게 그냥 코딩된 것을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느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양영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받아놨다가 다시 줬던 선수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풀백한테 주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하는데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이 선수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면 너네들 선비질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못하는 선수 꼭 집어서 난도질하는 거 저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범인 찾기입니다. 예. 사실 이날뿐만 아니죠. 나왔던 경기에서 아쉬웠던 건 사실이고 또 선수가 못하면 비난이 아니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박지민 선수는 수원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골키퍼란 말이에요.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골키퍼는 아무래도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2년도에 우리가 강등 싸움 한창 할 때 성남 원정 가서 오영규 막 전진우 선수 막 활약해서 이길 때 박지민 선수가 갑자기 후반 투입됐는데 얼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실수를 연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이기고 경기는 이겼죠. 오영규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지민이 형 후반에 들어와서 많이 얼타던데 뭐 자기 한마디 해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이 더 기회가 왔을 때 이러한 피드백들을 더 꼭 자양분 삼아서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이 2대0으로 끌려가면서 사실상 이 경기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나 반성하고 있고요. 다들 전반전 끝나고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차를 얻어 타고 왔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지. 걸어가야죠, 그러면. 가고 싶어도. 그래서 후반에 누가 나올까 생각을 하니까 뭐 뮬리치, 마일랏, 배서준일 테니까 오늘은 질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진짜 내가 직관에서 승리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이어서 강윤님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이 스코어로는 굉장히 좌절스러웠는데 그리고 그 짙은 패배의 분위기가 원정석을 맞아. 휩쓸었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데 괜히 저 혼자 이제 가능성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권호스님이랑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북 청주가 전반전에 많은 활동량까지 가져가면서 점유율까지 가져가요. 이 경기 끝나고 점유율을 우리가 앞서게 나오지만 전반전 끝났을 때는 51대 49거든요. 공식 방송에는 50대 50으로 나오지만 이 K리그 기록 사이트에는 51대 49로 충북 청주가 앞섰다고 나와요. 많이 뛰면서 볼까지 소유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는데 체력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이재욱 선수 카드가 쓰인다면 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니까 이재욱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속으로는 70분 이후에 이제 상대가 좀 떨어질 때 사이즈에 있는 뮬리치가 나와서 상대를 밀어붙이면 또 승산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청주가 다실점한 경기도 많고 우르르 무너졌던 경기도 많아서 그렇지만 무척 암울했던 건 사실이고 이 건어스님이 베풀어주신 맥주 한 잔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우리 짠 하면서 텐션을 유지했어요. 다시 하자 뭐 밀어붙이자 뭐 이랬잖아요. 브라이언님이 막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그랬던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2대0으로 지면은 게다가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상대를 상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었으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건데 우리 원정 팬들 프렌테 트리콜로 목소리가 줄어드는 게 1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왜 소위 우리를 비꼴려고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길 때만 응원하는 가짜 지지자. 어디가 가짜 지지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봐. 셀카 찍으면서. 우리는 가짜 지지자라도 하지 그 관객인 팀도 있어요. 청중. 네, 청중. 네, 아무튼 이렇게 2대0으로 전반전이 끝이 났고 하프타임 라커룸 토크에서 감독님께서 극대노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오늘 구단 영상으로 확인됐죠. 그렇죠. 구단 영상 그 하프타임 라커룸 토크 시작하는 게 이걸로 시작해요. 야! 딴 거, 야! 이거 시작해요. 깜짝 놀라서 들으면서 정말 열 많이 받으셨다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왜 자꾸 숨냐? 왜 이렇게 축구하냐? 나 창피해서 못 있겠다. 아주 그냥 헤어드라이기. 그럼 제대로 돌리셨죠. 제대로 돌리셨는데, 후반전이 되자마자 수원이 대반격에 나섭니다. 전반전과 다르게 많이 극대노하신 병 감독님께서 후반에 수원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셨다고 보셨습니까? 네, 이 전방에 수를 늘리면서 매우 공격적인 형태를 취했는데요. 홍원진, 김주찬 대신 마일락과 뮬리치가 투입되고 상대의 압박에 고전했던 장석환 대신 조윤성이 투입되면서 장석환의 위치인 좌측 센터백의 한호건 그리고 우측에 조윤성이 위치했습니다. 미드필드 후방에는 이종성만 남겨놓고 4-1, 4-1 혹은 4-1, 5에 가까운 아주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했는데 저는 진짜 그 대본을 경기 영상 보기 전에 쓴 건데 이렇게 썼어요. 2대0으로 지든 10대0으로 지든 결과는 같기에 공격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감독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역시나. 왜 나랑 감독님 같은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같은 생각 못하지?
텔레파시를 좀 맞춰줬으면. 아무튼 이게 상대 5백에 맞춰서 전방에 4명의 선수가 머물면서 수싸움을 거니까 이제 상대의 그 견고했던 수비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좌우 측면 풀백까지 전진하면서 우리의 총공세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반에는 이종성, 홍원진이 투보란치 비슷한 위치에서 경기를 운영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원이 많이 비었었는데 후반전에는 홍원진을 빼면서 원래 우리가 했던 4-1, 4-1 원보란치에 이종성을 두고 아주 공격적인 운영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마일락과 배서준이 전반전처럼 측면에서 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고 그 공간을 양 윙백이 엄청 전진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수비를 달고 들어갔죠, 중원으로 들어가면서. 예. 예. 그래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그게 또 잘 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가 너무 일찍 잠그려고 한 게 우리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도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께서 정말 과감하게 결단 내리셨던 그 변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전 장석환 선수가 그 상대 견제에 완전 눌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어도 우리가 골이 필요한 시점에서 센터백으로 교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을 바로 파악하고서 이렇게 교체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제대로 경기를 대응하고 있구나. 좀 믿음은 가더라고요.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후반전에 수원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였죠. 뮬리치가 들어오면서 이규동을 빼지 않았는데 포메이션상 투톱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였지만 이규동의 활동폭이 넓어서 꽤나 뮬리치와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만회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종 이규동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선으로 내려가는 예.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병 감독님 부임하고 나서 김보경이 했던 롤을 그대로 수행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예, 오른쪽 윙어와 계속해서 스위칭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기도 하고 지공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투톱처럼 뛰기도 하고 또 수비 가담이나 경합도 적극적으로 잘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좋게 봤는데요. 그 이규동의 활동량과 패스 능력에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비하인드 영상에서 나오지만 규동이가 내려와서 미드필더 봐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데 이 경기에 원래 우리가 가져왔던 전술도 이규동을 활용한 빌드업이었던 걸 보면 그 이규동이 받아주고 내주는 것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그래도 끝까지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규동이 이날 경기에서 공격 진영 내에서 7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6개를 성공시켜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좋은 패스를 넣어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죠. 근데 키패스는 성공이 없었고 공격 진영 내에서 패스였으니까 윙어나 아니면 포워드 혹은 뭐 풀백이든 올라온 풀백이든 이렇게 내줬던 걸로 보이니까 이것만 봐서는 어쨌든 이규동의 그런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권호스님 말대로 우측면으로 자주 가주면서 경기 중후반에는 우측 측면으로 적극 이동하면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를 하더라고요. 결국 두 번의 장면이 반복되는데 하프 스페이스 끝까지 쫓아가서 공을 살리는 장면이 한 번은 골키퍼한테 잡히고 한 번이 올라가서 골을 만드는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통 뮬리치가 들어오면서 이규동이 아웃될 거다라고 또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같이 뛰면서 동점골도 사실상 이규동 선수가 시발점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다재다능한 공격수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다시 돌려보내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잘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후반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골을 모두 쫓아갔습니다. 극적인 동점골까지 넣었는데요. 우리의 2골 장면 모두 건너스님께서 상세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종성이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이시영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이시영 선수가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면서 뮬리치에게 패스를 해주는데요. 뮬리치 선수가 이걸 컨트롤하자마자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한 것이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기가 막혔죠. 아, 기가 막혔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은 후방에서 조윤성이 측면으로 빠지는 이규동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데 라인아웃 되기 전에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를 뮬리치 그리고 마일라시 헤딩을 하고 이 헤딩한 볼을 파울리뇨가 컨트롤을 하는데 이 트래핑이 좋지 않아서 뒤에 있던 배서준 선수에게 다시 내줍니다. 배서준 선수가 잡자마자 뮬리치에게 내주고 뮬리치가 뛰어들어가는 마일랏을 보고 원터치 패스를 내주는데요. 이 마일랏이 박대한 선수가 나오는 걸 보고 가볍게 칩샷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골 장면 모두 후반전 내내 수원이 준비해온 공격 패턴에 의한 골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고 있을 때 그냥 무지성 골대 앞으로의 크로스, 뭐 트윈타워 공격 이런 류의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 류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패턴에 의해서 계속 시도를 했고 그렇게 골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뮬리치 선수의 그 추가골, 쫓아가는 골이었죠. 네, 그 골은 정말 이렇게 디딤발을 안 딛고 그냥 받자마자 바로 템포 바로 살려서 그냥 갔잖아요. 또 어시스트도 뮬리치가 또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저 베르버토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오, 그 정도까지. 오반가? 저는 밀리치의 골과 어시스트를 보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뭐 있긴 한데 출장 가셔가지고 네. 다행히 그날 못 오셨습니다. 네. 예.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맥주 그러니까요. 한잔 먹고 하면 좋았을 텐데. 과연 근데 어떻게 밀-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뮬리치 선수 정말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뮬리치 선수 활약상 뭐 어떻게 다 보셨는지 얘기 좀 해볼까요? 이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뮬황이라는 말이 아쉽지 않은 플레이였어요. 볼에 대한 높은 집중력으로 자신 쪽으로 오는 공에 대해서 계속 싸워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몸싸움을 좀 기피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는데, 그리고 한 번이지만 헤딩 경험에서 성공하는 모습까지 이겼어, 보여줬습니다. 맞아. 헤딩 하나 했어. 예.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 사이즈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뮬리치, 말컹, 김신욱 이런 선수는 같이 붙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대요. 힘들다. 네, 이 사이즈가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선수가 앞에서 계속 그 청주 수비 선수들을 끌고 다니니까 엄청 부담이 줬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의 기여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인에게 한 명 이상의 마크맨이 붙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슈팅을 가져갔다는 게 굉장히 칭찬할 점이고 그걸 또 골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뭐 공식 경기 MOM으로도 선정될 정도로 완벽한 그 경기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설가 건원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말 잘해야 되겠는데? 네. 일단은 뮬리치 선수는 정말 신기한 선수예요. 어떤 느낌인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신기한 무슨 선수예요. 말인지 알 것 나도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이 선수의 우리가 신체 조건을 딱 보면 저 선수는 이런 걸 참 잘하겠구나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뮬리치는 완전 반대거든요. 골을 넣는 것도 보시면 쉬운 상황에서는 미스를 많이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골을 기가 막히게 넣거든요. 최근에 넣었던 두 골의 발리슛 그리고 이번 골도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경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해줘야 할 연계나 버티는 플레이는 사실 잘했다고 보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데 또 이렇게 스탯 세탁을 하니까 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이런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밀집 지형에서 두 개의 포인트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좀 우쭈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대로 쭉 이어가서 뮬리치 재계약? 했다가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그건 또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름다운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뮬리치 선수 이야기도 해봤는데, 마일라 선수의 골도, 정말 기술적이었거든요. 또 후반전에 마일라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이드에서 공격이 원활해진 것도 사실인데, 골장면도 그렇고, 마일라 선수는 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외인이라서 선발이 아니라 이 선수가 왜 적응하기도 전에 선발로 계속 나왔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볼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과감한 중거리 슛, 측면에서의 돌파, 빈 공간으로의 움직임 모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날이 이제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이 선수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아주 형편없는 잔디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청주 경기장이 낯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날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더 잘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같은 포지션의 김주찬 선수는 터치라인 쪽까지 넓게 벌리하면서 위치를 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좌측이 막히는 전형적인 패턴인 이기재가 전진하면 위치가 겹치고 반대에서 공이 돌면 김주찬에게 패스가 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선수와 전술의 변화가 있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마일랏이 투입되면서 마일랏은 적극적으로 건너스님 말씀하신 대로 안쪽으로 붙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재가 전진할 공간이 생기고 또 이기재가 높은 공간에서 공을 잡으면 다시 붙어주면서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줘요. 이게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플레이로 인해서 상대 풀백이 더 내려오게 되고 오히려 상대 윙어가 이기재를 막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역습에 대한 위험까지도 줄어들게 돼요. 한편으로는 또 물리치를 중심으로 파울리뉴는 물리치 앞쪽으로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그 마일랏은 물리치 뒷공간을 움직이면서 수비를 계속 흔들어줘요. 이 장면이 결국 두 번째 골 장면과 또 비슷한 장면이 되어버렸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경기를 보면서 종종 하는 말이 상대의 수비를 찌그러뜨려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의 스위칭으로 인해서 마킹이 따라가다 보면은 상대의 수비가 원래 있던 포지션이 아니라 변형이 되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찌그러진다라고 제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찌그러뜨리는 플레이가 나와야지 균열이 생겨서 우리가 득점이 되는데 이 마일랏은 굉장히 이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그런 찌그러뜨리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 계속 그 아까 우리가 좋게 봤던 그 최준혁 선수가 마일랏의 마킹 때문에 전진해서 전진 수비를 보여주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를 찌그러뜨리고 자기는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굉장히 축구 지능이 높은 플레이, 축구력이 높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찌그러뜨리는 선수를 크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균열을 내니까. 크랙은 아예 깨버리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찌그러지는 것까지. 네. 마일랏이 찢어버릴 겁니다. 더 올라오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바디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일랏 선수 보면 그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기를 어떻게 배우냐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더 중점적인 기본기를 배웠냐, 아니면 바로 앞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을 살려서 그걸 더 중점적으로 기본기를 배웠냐의 차이라서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은 그 유소년 시스템상 결과를 내야 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공을 소유하는 쪽으로 기본기를 배우게 될 거고, 유럽 선수들은 그래도 뭐 우리가 유럽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도전적인 식으로 기본기를 배우게 되면 말한 대로 우리가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흐름 살려서 컨트롤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기본기를 익히게 되고 이게 경기장에서도 그런 좋은 바디 포지션을 잡는, 앞으로 바로 공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형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바디 포지션이 뭐냐면 우리가 공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패스를 받았을 때 상대방 진영으로 몸을 열어서 받느냐 닫아서 받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서 받지 않고 닫아서 받을 경우에는 일단 내 품 안에 공을 놓고 나서 상대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죠. 하지만 몸을 상대방 쪽으로 열어놓고 받으면 내가 안쪽으로 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칠 수도 있고 미리 수비가 달려오는 걸 보면서 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템포도 먹고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프로 선수한테 바디 포지션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프로 선수를 좀 무시하는? 프로 선수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바디 된다,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윤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외국의 유명한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바디 포지션을 열어줄 수 있는 것까지 전술로 짠다고 네, 맞아요. 그 과르디올라가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애초에 이런 바디 포지션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전술을 짜는 거기 때문에 뭐 축구 선수라고 해서 이 바디 포지션을 열고 받아야 된다, 닫고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워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는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공을 한번 내 품에 잡아놓고 플레이하는 게 익숙하다면, 이제 유럽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잡아놓는 시간조차 줄이기 위해서 미리 보고 몸을 열어서 받을지 닫아서 받을지 달려가면서 받을지를 이미 다 이제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죠.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에서 플레이를 할 때 보면 저 선수 공을 못 뺏는다, 외국인 선수가 공을 잡으면 우리 선수들이 공을 못 뺏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마일랏 선수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된 상황일 텐데도 무섭게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날씨가 선선해지고 경기도 계속해서 경험하면은 이 선수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타 팀에 뺏기는 거를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루마니아 국기를 저희가 챙겨갔잖아요.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가 그 영상 짧게 릴스로 해서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루마니아 국기 펼치라고 해서 마일라 선수가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오, 예. 그리고 마일라 선수의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오, 다음에 인터뷰 한번 영광이네요. 가야 되나? 영광이네요. 말이 안 뭐 통하잖아요. 루마니아 할 줄 아세요? 드라스부이체. 부크레슈티. 아무튼 갤럭시 24 빌려오세요. AI로 갤럭시 하면 되지. 24. 네, 어쨌든 자 마일라 선수에 대한 기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매 경기 한 개씩 포인트 해주면 우리가 좀 더 승격에 가깝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아무튼 마일라 선수 파이팅입니다. 좋아요 주고 받았으니까 친밀감 있게 나 혼자 친밀감 있게 아 명예의 꼴다방 크루로 임명하시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끝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경기 전부터 잔디 상태 보고 아 오늘 쉽지 않겠구나 했거든요. 잔디 탓하는 거 여러분들도 지겨우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지 않았나 좀 그렇게 봅니다. 이 잔디가 영향을 줬던 부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터치 패스를 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김선민이나 김정현 선수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한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잔디에서의 스페셜리스트 마일랏에게 아주 편안한 환경이었다. 침대 같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일랏에겐 잔디도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되지 않았죠. 네, 그 충북 청주의 홍구장인 청주 종합운동장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꽤나 낙후된 구장인데요. 그 잔디 수준도 낙후된 편이에요. 이 일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중계로 봐도 색이 얼룩덜룩합니다. 부심들이 오프사이드 라인 잘 보기 위해서 잔디 깎는 방향을 이쪽 저쪽 다르게 해가지고 색이 진한 부분과 옅은 부분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도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룩덜룩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설이 안 좋은데 프로축구를 유치한 만큼 이 자치단체에서의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뉴스 보는 걸 좋아하는 틀이라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한 의원분이 시설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프로축구 팀이니까 연습구장이나 이런 것도 잘 갖춰지지 않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경기장 잔디 관리도 좀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만큼 좀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해봅니다. 아니 저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 전에 잔디가 워낙 안 좋고 볼이 계속 통통 튀거든요. 네. 바운드만 본데도.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들이 나와서 캐칭 연습을 안 하고 발로 계속 주고받는. 땅볼 주고받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볼이 튀더라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경기뿐만 아니라 그 같은 라운드에 K리그 1의 동해안 더비가 열렸잖아요. 아, 거기도 난리도 아니던데요? 울산 경기장 보는데 이 K리그 1 잔디가 맞나 싶던데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잔디만 더 좋아도 이 리그의 수준이 확 올라갈 거다. 이제 또 잔디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 문제, 돈과 또 많은 또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현실상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반전 내내 잔디는 길고 선수들은 그 잔디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느낌이어서 참 그렇더라고요. 잔디도 잔디인데 주심 판정도 일관성이 없지 않나 예상은 했지만 영상 보시면 나오거든요. 비슷한 장면인데 우리가 당한 거에 대해서 넘어가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파울을 주고 바로 한 그 프레임 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자꾸 말하게 되는 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리그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선 심판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 지미스님 말씀처럼 비슷한 장면에서 파울을 불고 안 불고가 반복되니까 보는 몰입도가 당연히 깨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에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리그 인기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가 시간도 이상했는데요. 쿨링 브레이크에다가 밀리치 선수 다쳐가지고 시간 제한된 거 있고 이 중단된 시간이 꽤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추가 시간을 주더라고요. 5분 줬죠, 5분. 네. 보통 7분에서 6분, 7분 봤었어야 되는데. 제발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판정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심판 판정은 주말에 열렸던 브라이튼과 아스날전에서도 역대급 오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라 할 그건 아닌데 그 심판들의 판정이 일관성뿐만 아니라 카드를 주는 것에도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K2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선수 보호를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다. 진짜 누구 하나 크게 다쳐야 경각심을 가질 건지
기본적으로 너무 좀 관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K리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동업자 정신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위험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게 심판인데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충북 청주가 파울수 1위, 경고수 1입니다. 근데 퇴장은 단 한 장이에요. 고민해볼 이야기예요. 앞에서 건어스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김서민 선수가 잘 했던 건 맞지만 경고는 위험한, 예, 나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갔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세를 타고 역전까지 못 간 것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94분 정도에 버저비터 넣고 정의 구현을 해줬어야 했는데 좀 매우 아쉬웠고요. 근데 또 반면에 94분에 저희가 또 버저비터를 맞을 수도 뻔했어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저희만 아쉬웠던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무승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결과가 아니었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수는 2대2인데 상대는 골대 한 번 맞히고 우리는 2번 맞췄잖아요. 맞아. 전반전에 김주찬 선수 슈팅 맞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거 우리 들어간 줄 알고 속았잖아요. 세레모니까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세레머니 이미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아쉬운 건 사실이고 거기다 이제 추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언 님도 그랬잖아요. 2분만 더 있었으면 예,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하여튼 너무나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충북 청주 FC와의 경기를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은 무승부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붙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의미로 이 경기에 수원 선수 MOM 선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뮬리치를 뽑아야 할 것 같고요.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1골 1어시스트 한 선수를 뽑지 않는다는 건 그냥 난 뮬리치가 뭘 해도 싫어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뮬리치로 선정했습니다.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바디 포지션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저는 그렇죠. 뮬리치 선정 안 하면 꽉 막혀있는 사람인가요? 한번 누구로 선정하셨습니까? 왠지 건스님이 뮬리치를 선정할 것 같아서 중복 수상은 피하기 위해 네. 다른 선수를 골랐는데요. 제 2명의 선수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뭐 제가 저의 이런 선정에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쉽게 MOM으로 고르지 않는 선수는 일단 이시영 선수입니다. 경기마다 이 주목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시영 선수는 매 경기 풀로 뛰면서 이 모든 걸 피치 위에 쏟아붓는 모습이 보여져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은 이시영 뛰는 것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근데 저도 약간 동감할 정도로 이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특히 청주전에서는 굉장히 공격가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잘해갖고 이 선수를 뽑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눈에 좀 더 들어온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경기력으로도 지표적으로도 좀 좋은 선수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이번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는 한호강입니다. 또 뽑혔네요. 네, 자꾸 저를 한호강 편애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자꾸 어떤 옹호 발언을 해서 근데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저는 한호강이 스스로 분명한 우리 팀의 1선발 수비수다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장석환 선수의 교체 이후에 좌측 센터백 자리를 한호강 선수가 맡았는데 전혀 어색함 없이 맡아버립니다. 이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윤성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조윤성 선수가 또 오늘 좋은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수비에서 안정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기록을 보면 공중볼 경합에서 6회나 승리를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중볼에서 6회 승리, 그리고 클리어링, 고등격을 걷어낸 클리어링 3회, 인터셉트 2회, 차단 5회 다 팀에서 가장 좋은 급의 지표고 획득은 13회예요. 그러니까는 수비진에서 루즈볼 따는 걸 거의 다 한호강 선수가 따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선수 칭찬하자면 획득은 17회로 이정성 선수가 우리 팀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정성 선수의 기여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호강 선수가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잘했고 아주 역할을 잘 맡아줬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감을 가져왔고 그게 우리의 반격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한호강 선수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건어스님은 뮬리치 선수를 선정해 주셨고요. 강효님께서는 마음은 이시영이지만
공식 MOM은 한호강 선수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얘기 해봤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감독님이 많이 열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 구단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프로축구 쉽지 않다. 우습게 보지 말라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경기 못 날 거다. 이래서 피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이제 용인 미르에서 천안을 상대하게 됩니다. 천안을 대비하는 시간이 꽤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인터뷰도 보셨고 또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바 좀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녹음일 기준 오늘 오후 공개된 구단 영상에서도 그렇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분명 본인의 전술적 아쉬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필드에서 보여준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을 아주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술에 대한 수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선수에 대한 변화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요.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앞서야 되지만 K리그 2에서는 한 발씩 더 뛰는 팀이 무조건 결과를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한 발을 더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고픈 선수들, 그러니까 굶주린 선수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네, 코너스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공식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실명 거론이 됐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변 감독님 부임 이후에 좀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거론하면서 좀 이렇게 애둘러서 선수단 전체를 좀 비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상을 딱 보자마자 이게 거론한 게 그냥 진짜 찐이구나 이게. 찐들이 열받아서. 찐이구나. 너. 왜냐면 그 비하인드 영상에서 보면 시작하기 전에 종성이 봐라. 그렇게 열심히 맞아요. 했는데 2달 만에 복귀했다. 그 말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뭐 지민이, 지호, 뭐 누구 이렇게 하면서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회 왔을 때 꽉 잡아라 하거든요. 근데 경기 시작 전에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그렇게 좀 아쉬운 플레이를 하니까 바로 그냥 가차없이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 좀 김주찬 선수가 껴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프로라면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달순의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변성환 감독이 오면서 뭐가 가장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선수들이 그래도 수원 삼성인데라는 약간 그런 안일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수원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등 당해서 이것 때문에 또 컸고 마인드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지미스한테도 그랬는데 수원 삼성이 오면 선수 생활 끝나냐, 왜 얘네들은 더 잘해서 해외 나갈 생각을 안 하냐라고 했었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변성환 감독이 오고 나서 그거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선수들이 이를 갈지 않으면 선발에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걸 심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건강한 경쟁 체제와 또한 강한 피드백, 강한 질타는 이 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던 그런 모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천안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적 시장 통해서 천안이 퉁가라 명준재 선수도 우리가 보냈고 요즘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천안은 어떻습니까? 네, 천안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호성적이네요. 네. 천안 기준에서 호성적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성적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경기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점입니다. 승리를 거둔 전남전을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이고 특히나 이제 같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남, 성남,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득점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그만큼 뒷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특이점이 이 5경기에서 출전한 골키퍼가 3명입니다. 네, 경남과의 경기에서는 강정목 골키퍼가 나왔는데 부상으로 원래 선발이었던 대종현 골키퍼가 교체 출전을 했고 또 전남에서 K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박주원을 영입해서 골키퍼를 선발시켰는데 이 선수가 또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안양전에서 또 선발이 부상 복귀한 강정목 선수로 바뀌었어요. 또 바뀌고. 네, 이 강정목 골키퍼가 안양전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난 우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후반전 경기력 저하가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 최근 5경기만 봐도 실점한 경기에서 모두 후반전 실점이 있었고 총 6골이나 실점을 했어요. 4경기에서. 저는 이긴 전남전은 무실점으로 이겼지만 이 공격력은 살아났지만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실점을 하고 있기에 우리도 다득점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를 갈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득점까지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퉁가라 선수가 아무래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천안으로 이적하자마자 펄펄 날고 있어요. 득점도 터뜨리고. 수원이 그동안에 이 선수의 억제기였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제가 천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원 삼성이 더 빅클럽이잖아요. 그건 뭐 따지고 객관적으로 천비가? 천안 몰아가기. B클럽 아니야?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수에게 요구하는 게 좀 달랐다는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선수가 받아들이는 부담감에서 아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도 이제 그 김태형 감독이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는 식으로 주문을 했다고 인터뷰한 거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선수가 편안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효님께서도 어떻게 보세요? 수원에서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그 건어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통과 선수를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건어스님은 방금 말씀이 제가 듣기로 좀 온화했다라고 느꼈는데 저는 그 인터뷰를 듣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럼 뭐 천하은 부담감이 없는 팀인가 프로팀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용병이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못하는 말도 좀 너무 핑계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가 통가라 선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게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확 사라졌으니까. 네. 천안으로는 뭐 가서는 부담감이 느끼지 않는지 아니면 진짜 천안이 B클럽이 아니어서 그런지 좋은 활약을 좀 보이고는 있긴 한데요. 이적 후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올랐고 또 공격 포인트가 끊겼던 안산전에서도 골키퍼가 잡지 못하는 강력한 슈팅으로 리바운드 상황을 만들어서 득점에 굉장히 가깝게 기여를 했습니다. 좌측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공을 잡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못다나 김윤도 등의 공격 선수들이 상대 수비를 끌고 올라간 그 빈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드필더 선수들의 커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천안 원정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선수로 그 못다랑 파울리뇨 이 듀오 선수를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뽑았었거든요. 그다음 이번에는 퉁가라 선수가 합류했는데 가장 핵심 플레이어를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천안이 참 어려운 게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찾긴 좀 어렵습니다. 열심히 다 같이 잘 뛰고 그러긴 있는데 또 이게 성적이 썩 좋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두 용병 선수가 가장 위력적이다라고 해야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엔 K리그2 최고의 제공권을 갖고 있는 못다 선수를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역시나 못다. 네, 이 못다가 정말 다행히도 지난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피지컬이고 또 그 피지컬뿐 아니라 어느 정도 경기를 읽는 눈이 있어서 좋은 위치 선정도 갖고 있어요. 올 시즌 못다는 공중경합에서 148번을 승리해서 공중경합 리그 1위입니다. 압도적인데요. 네, 팀은 공중경합 리그 11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혼자 공중경합 리그 1위,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등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좁은 박스 내에서도 위치를 잘 선점해서 슈팅을 생산해내는데 이게 또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돼요. 박스 내 슈팅이 45개로 리그 1위고 유효 슈팅은 총 28개로 리그 3위, 득점은 11득점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리그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다에게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공간을 퉁가라가 사용하면서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못다를 막아야 된다. 못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 못다가 아무것도 네. 못하게.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세트피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다가 좀 더 긴장되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 짜증나는 게 뭐냐면 수원은 꼭 수원과 관련돼 있던 선수, 그러니까 수원에 소속돼 있던 타팀 간 선수들이겠죠. 적으로 만나면 그 선수들이 펄펄 날아요. 하필이면. 그럼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퉁가라 선수한테 행여라도 실점당해서 짜증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파울리뉴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한 건 해줄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네,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친정팀을 상대했던 선수들이 그다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왔는데 반대로.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방금 경기에 홍원진 선수가 그렇죠. 예. 그래서 파울리뉴 선수도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하지만 파울리뉴 선수는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겨낼 거라고 보고요. 이번 천안전을 시작으로 골과 어시스트를 빵빵 터트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주전에 이어서 마일라 선수가 저는 한 건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일라 선수에게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시고요. 네, 루마니아 국기 꺼내라고. 경기장 오라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저 참고로 브라질 국기도 준비해놨기 때문에 파울리뉴 선수가 딱 넣으면 바로 꺼냅니다. 예. 세르비아 국기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이게 좀 그래, 세르비아까지. 계속하면 이제 이 네. 파울리뉴 선수는 우리 팀에 합류한 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많은 활동량과 적극적인 박스 침투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현 선수가 이제 예상대로 9월에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이기동 선수가 상대적으로 청주보다 약한 압박의 천안을 상대로 좋은 연계를 보여준다면 또 파울리뉴에게 득점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천안이 좌우 사이드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좌측 윙어로 출전할 수 있는 마일랏, 김주찬 등의 솔로 플레이에서의 골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로컬보이 김주찬 선수가 2주간 좀 좋은 모습 보여줘서 다시 상대의 측면을 좀 초토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김주찬 선수도 파이팅입니다. 지난 천안 원정에서 쉽게 이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천안을 공략하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뭐랄까, 지금 변성환식 축구가 다소 파해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고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청주 원정에서 변화를 줬지만 이마저 쉬워 보이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안전에서의 공격 핵심은 좌우 윙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의 왼쪽 풀백은 이번 여름 포항에서 임대 영입한 김서진 선수가 주로 출장 중인데요. 이 선수가 2005년생이에요. 아주 어린 자원이어서 경험이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볼 처리에서의 실수나 상대 공격수와 1대1에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니면 1대1로 앞에 서 있는데도 킥이나 패스를 굉장히 잘 허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우측 풀백은 박준광, 구대영, 오윤석 선수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는 말에서 느낌이 오시죠. 누구 하나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강현목 선수가 돌아온다면 우리가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집니다. 파울리뉴, 마일라, 김주찬, 박승수, 김지호 등등등.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솔로 플레이로 상대의 풀백들을 매우 괴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천안이 후반 가면 득점을 위해서 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보여요. 이때 뒷공간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빠른 윙어들로 천안의 뒷공간을 공략하면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배서진 선수의 또 후반 투입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박스로 투입되는 롱볼이에요. 천안이 롱볼 자체는 사용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볼 1위 못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크로스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못다가 경합하면서 떨어뜨리는 볼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지더라도 경합에서 이기면 더 좋죠. 천안이 이랜드와 청주를 얼마나 참조해서 우리를 파해법을 연구할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충북 청주나 이랜드 같은 플레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존의 해오던 걸 좀 더 매섭게 갈고 닦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파해법이 나온 거를 구현하기는 천안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것을 조금 더 다듬으면 될 거다 이렇게 보셨고요. 커너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강윤님이랑 매우 똑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천안이 뒷공간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측면에 대한 뒷공간.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안양과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천안 입장에서 왼쪽이죠. 왼쪽 측면을 야고가 아주 야무지게 털어먹거든요. 야곰야곰 그래서 털어먹죠. 아주 야무지게 털어먹어서 그 공간이 확실히 좀 약점인 것 같아서 그쪽을 통한 공격을 좀 활발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천안전 경기 결과 각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클린시트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2대1 혹은 3대1 예상해봅니다. 실점은 하는데 승리한다. 네, 강윤님의 경기 결과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선제골을 넣는다면 대승이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북 청주전도 2대2로 비겼지만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다면 오히려 경기 전과는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이건 후반 역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제골 득점하면 3대0, 선제골 실점해도 2대1로 역전승한다 라고 예상합니다. 두 분 다 수원이 이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셨고요. 왜냐면 제가 안 가거든요. 안 올라고? 간다며. 아니, 천안전은 못 못 가요. 가요? 아니, 천안전은 못 가. 음. 네, 제가 안 가기 때문에 이길 겁니다. 확실한 승리 카드를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용인 미를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방금 30% 올라갔습니다. 아니 갑자기 건우스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달순의 라이브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는데
박문성 해설위원이 우리 승격 못한대요. 아, 그럼 되겠다. 됐어. 네. 아, 그래서 감 좀 잡았어. 건강한 마음을 좀 놓으시라 얘기하고 좋았어. 싶습니다. 아, 이건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못다 선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백동규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진짜 개인적인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조윤성, 한호강이 나올 것 같아요. 빌드업을 위해서? 그렇다기보다 백동규 선수가 잘해준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실전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한호강, 백동규 선수가 나왔을 때는 뒷공간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호강 선수의 느린 발을 조윤성 선수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윤성, 한호강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현님은? 변상환 감독이 못다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못다 쪽에 대한 경합이 없도록 하는 전술을 짜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사전 해서 차단. 네, 뭐 공중볼이 정 위협이 된다면 저도 조윤성, 한호강이 나올 거고 우리의 빌드업이 더 중요하다면 저는 장석환 선수가 그래도 다시 중용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백동규 선수 좋아하는데, 아니 저도 너무 멋있어요. 그 영상 봤는데 그거 안 나오니까. 영상 봤는데 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베테랑의 품격이 뭔가를 그러니까, 예. 그대로 보여준 선수라. 저는 서브에 백동규 선수가 들어갈 거라고 봐요. 장석환 선수는 명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감독이 대놓고 저격을 했는데도 나온다? 그러면 약간 좀 감독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변화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단호하시네요. 네. 아, 이게 백동규 선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고참 선수일수록 경기 못 나오고 하면, 뭐라 하죠? 그 분위기를 흐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좀 있죠. 예. 근데 이 선수는 그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오히려 더 인내하고 팀을 이종성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아, 그래서 언젠가 잘 준비해서 다시 좀 그라운드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안전 경기 결과까지 예측해봤고요. 이번에 반드시 천안을 또 잡아서 상승세를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용인 미르에서는 아직 전승입니다. 2전 전승입니다. 3전 전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피곤하실 텐데 패널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난 충북 청주전에서 저희에게 인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지난 청주 원정에서도 만났었는데 저희 영상 끝부분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마 현성이 친구들인 것 같은데 막 골다가 파이팅하고 막 반갑게 막 맞아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내색은 못했는데 약간 좀 지쳐있는 때였거든요, 마음이. 이제 파이팅이라고 외쳐주니까 좀 뭐랄까 한참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약간 크게 위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전해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팟빵에서 저희에게 후원으로 도움 주고 계신 서울역 8800님 한 번 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적해서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지금 부족한데 우리 이렇게 계속 도움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서울역 8800님이 예전에 댓글로 매주 저희 목소리 들으면서 가족처럼 또 친구처럼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진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나가다가 청백적 팔찌 선물로 받았는데 지나가면서 얼떨결에 받아서 크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잘 쓰고 있고 이거 제가 다 못 드렸어요. 제 크루분들한테 다음 경기에 갖다 드릴게요. 그날 경기 2대0으로 지고 있어서 멘탈이 터져가지고 못 드렸는데 이것도 꼭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지칠 틈도 없습니다. 골다방 크루 여러분 모두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갈아 넣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많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순간일수록 숙봉 충전은 필요한 겁니다. 버너스 편집 빡세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빡세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더웠던 8월의 마지막 날 청주에서의 경기 각 패널분들의 한 줄평 들으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요.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종종 하단 말이에요. 할머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오늘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서 우리 변버지 화내시니까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빠 화났죠? 네, 우리 수쪽이들 변버지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고 일어나면 출전 기회가 생길 겁니다. 부디 변버지 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듣자 이렇게 한 줄평 해주셨고요. 이어서 건너스님 한 줄평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웃긴 걸 준비했다가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메릴린 보스 사반트의 실현과 도전에 관한 명언으로 한 줄 평을 대신하겠습니다. 네네. 패배하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반전이 끝나고 사실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과 우리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그 웃긴 거 준비한 건 뭐예요? 네? 웃긴 거 준비한 건 뭐예요? 근데 지금 들으면 분명히 안 웃겨. 네, 위기야, 위기. 너무 기대되는데? 위기다, 위기. 좀 카톡으로 보내줘. 네, 이렇게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그리고 밤에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우리는 더욱 처절하게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종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우리 모두 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쳐있지만 미쳐있는 끝판왕이 뭔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란전에 승삼이 맛보러 오세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담비가 부릅니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손담비를 알면 약간 올드스쿨 아닙니까 우리? 아니죠, 요즘 배우도 하시잖아요. 요즘 TV 안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공백 아닌가? 저도 꽤 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올드스쿨이야. 영해지고 싶다. 모두가 다 같이 수원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